우리가 사실 이제 원달러를 보는 이유가 과거 경험 때문이거든요. 안 그래요? IMF 그죠? 근데 지금 IMF 잠시만요. 원달러를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원달러에 집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 주봉으로 좀 체크를 해보죠. 자,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상황이 여러분들은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98년도 차트예요. 98년도 차트. 어마어마했죠. 거의 수직 상승했네요. 이게 이 영화의 폐해인데 사실 이게 원달러가 선제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건이 발생하니까 원달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코스피 후행성인 그러니까 거죠. 쉽게 얘기하면 코스피 무너지고 이렇게 터진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게 원달러가 선제적 지표니까 이걸 먼저 봐야 된다. 이 급등 요소를 우려를 해야 된다. 이건 안 나타나는 거죠. 분석값이 제대로 모멘텀이 안 잡힌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원달러는 앞으로 이 1200 중반과 이제 1100원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안정된 모멘텀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원달러에 대한 이제 급등이 이런 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걸 거예요. 시장이 위기가 왔을 때 이런 발생을 하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원달러가 급등해갖고 급락해갖고 시장 위기가 온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정도 급등 현상이 펼쳐지려면요, 빅쇼트 털어져야 돼요. 무슨 뜻이냐? 코스피가 1500까지 내려가요. 정상인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1500이요? 반토막이 나야지 이 정도 급등은 나와요. 네. 그 정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고, 증시에 대한 우려 사항이 오히려 더 먼저 지켜볼 수 있는 선제적 지표가 무엇이 있을까? 그걸 보는 게 낫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원달러가 급등이 나와서 나온 게 아니냐,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코스피 급락이 나오면 이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여지와 요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선제적인 어떤 이 신호를 알리는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 이걸 확인하는 게 더 낫겠다는 거죠. 이걸 미리 예측하려면. 그죠? 제가 그래서 채권 스프레드도 표현을 됐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무슨 뜻이냐? 지금 자, 코스피 차트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그 코스피 차트를 보기 전에 지금 미증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연동해서 같이 보는 게 좀 이상적이라고 표현을 드렸어. 네. 그때 기억하시나요? 어떤 차트였는지? 러셀 지수요? 네, 러셀 지수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 지표에서요, 여기서 비교 버튼을 누르시고 러셀이라고 치면요, 이게 뜹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은 러셀 지수를 쳐서 누르면요, 이렇게 나오네요. 볼 자, 때마다 신기하네요. 예, 볼 때마다 신기하죠. 예. 자, 주황색이 러셀이 뭐예요? 이제 미국의 중소기업들. 중소기업을 2,000개를 모아서 예. 평균화시킨 거예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오차는 있겠죠. 여기 이런 구간 있잖아요. 진폭에 대한 오차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회원님, 장난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선 그린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러셀 지수 맞습니다. 미국 지표예요. 미국 지금 평균치 낸 거예요. 지금 이 주황선이. 그죠? 회원님, 이거 회원님이 그냥 코스피 그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미국 지금 증시 지표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에요? 미증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이거 얘기했는데도 왜 제가 미증시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증시 우려에 대한 코스피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 이 얘기를 계속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 미증시가 조정이 언제 오냐, 빅쇼트가 언제 오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얘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환율 얘기를 너무 꺼내니까 오늘 매듭을 지워버립시다. 예? 이거는 네. 선행 지표 아니에요. 환율은. 음. 아시겠죠? 네. 시장 위기 오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선행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증시 위험성 때문에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화면 좀 잠깐 내릴게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뭐 참고해야 할 지표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원화를 연관지어서 원화 달러 환율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끝장을 봅시다. 네. 오늘 너무 원 막손님 오늘 끝장을 봅시다. 그만 얘기합시다. 원달러. 자, 지금 네, 볼게요. 오늘 속 시원하게 자, 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신다 합니다. 원달러로 보는 이유는 알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원달러 급등 나올 때 시장이 위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달러에 다들 집중해요. 원달러 외신도 하는 게 이제 언론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건 자연스럽게 시장 위기 오면은 코스피 완전히 반토막 나는 금융 위기가 한번 펼쳐지면 당연스럽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당연한 현상이에요. 거니까. 네. 근데 그거를 예측하는 게 선제적으로 보는 이유는 선제적으로 다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 게 미리 내다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죠. 원달러로 증시에 대한 이제 쇼트 예정을 먼저 본다면은 그거는 예측이 안 된다. 지금은 한국 통화 정책과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1250 그리고 1100원에 대한 박스권 유지가 가장 이상적인 모멘텀이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증시에 대한 조정 위기를 펼쳐 보려면 러셀 지수가 내려갈 때 판단해도 괜찮겠죠. 결국은 무슨 뜻이냐? 미증시가 위기가 오면은 그때 한국 증시도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단순하지만 객관화적인 사실이에요. 이번에 중국이 빅테크 규제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네. 기억나시죠? 뭐 게임 규제하고 사교육 규제하고 차이나 지수 난리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한국 증시 난리 났었나요? 큰 변동성 가리키기 힘들잖아요. 네. 그죠? 홍콩 항생 지수는 중국 증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이 난리 났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한국 증시는요? 별 위험성을 안 보였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팩트예요. 그만큼 난리 났는데도. 결국은 뭐냐? 미국 증시를 따라간다는 객관성이 입증이 된 거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증시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 증시도 영향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지금 미국 증시의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설명이 입증이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은 미증시가 언제 한 번 더 조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가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빅쇼트 예측하는 거잖아. 그죠?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제가 일전에 아래 공포라고 얘기를 했었죠. 리버스, 역전 현상. 그죠? 2019년대 이제 채권 스프레드,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에 대한 스프레드가 꼬이면 그때 가능성이 열린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한 번 더 역전이 펼쳐지면 저는 그게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채권 스프레드는 안정화 구간에 들어갔고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은 미국의 책 MMF 머니마켓 펀드 시장은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구조 안에 놓여 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4분기에 대한 시장 조정이죠. 그죠? 조정설 이렇게 얘기하죠. 시장에 대한 조정설이라고 얘기하지 시장에 대한 빅쇼트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단숨에 눌림에 대한 진폭 구간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 조정설. 10%면 뭐예요? 여러분들 미증시 1400 레벨링 그 정도예요. 우리 엊그제 만 스탁이라고 했는데 14,000까지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조정을 하나 해당으로.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가능성만 시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달러 안전합니다. 네, 막손님 마지막입니다. 원달러 안전합니다. 박스 형태예요. 지금 시장에 대한 이건 선제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원달러는 절대 판단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